프롤로 그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어야 한다. 나폴레온 힐의 인생 철학은 불확실한 삶을 돌파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나폴레온 힐의 책을 추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나폴레온 힐의 책은 지금까지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독자들에게 열렬한 지지와 찬사를 받으며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그들을 이토록 열광하게 만드는 것일까? 나폴레온 힐은 신입 기자 시절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를 인터뷰하기 위해 만났다. 카네기는 사흘 동안 이어진 인터뷰 내내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은 나폴레온 힐에게 매료되어 한 가지 제안을 한다. 그 제안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자기 성장 비결과 삶의 태도를 체계적으로 정립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제안을 수락한 나폴레온 힐은 무려 20년이란 세월 동안 토마스 에디슨, 헨리 포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등 500명이 넘는 세계적 기업가와 멘토들을 만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이뤄낸 성취와 삶의 태도 속에서 가치 있는 삶을 위한 해법을 찾아내 그것을 집대성하는 데 성공한다. 나폴레온 힐의 책이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나폴레온 힐 인생 철학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이다. 물론 매 순간 삶을 긍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도 긍정적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나폴레온 힐이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삶의 중심에 나를 두는 것이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하여 다는 의미다. 이것은 나라는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를 긍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나폴레온 힐이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삶에 대한 뚜렷한 목적을 갖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다면 먼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방향이 정해져야 방법도 찾을 수 있고 집중력과 역량도 발휘할 수 있다. 나폴레온 힐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행동이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행동을 하는데 대단한 각오나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나폴레온 힐의 인생 철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가 전하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방법들이 현실에 지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고 더불어 큰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삶은 누구에게나 녹록지 않다. 그러나 지치고 힘들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좌절과 절망에 휩싸여 있을 수만은 없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할 때 이 책에서 답을 구하자. 나폴레온 힐의 삶에 대한 해안이 당신에게 분명 빛을 밝혀줄 것이다. 나폴레온 힐 재단 전무이 사돈 그린 남을 마음대로 판단하지도 마라. 누구도 타인을 완벽히 알지 못한다. 일장 나를 지킨다는 것. 내 삶을 타인에게 맡기지 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타인과의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인간은 평생 성적표를 받으며 살아간다. 학창 시절에는 물론 어른이 되어서도 항상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 성적표를 받는다.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좋은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지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산다.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만이 행복해지는 길이라 믿는 것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자. 사람들의 고민과 괴로움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하지 않은데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불안하고 조바심이 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남이 보기에 그럴싸한 인생을 사는 데만 집중한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얽매이다. 자기 삶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해? 삶의 주인답게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 나폴레온 힐은 욕심, 질투, 열등감을 버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질투와 열등감을 낳고 욕심으로 번져나간다. 욕심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고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자.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믿고 지지해줄 가족이 있고 지치고 힘들 때 위로와 용기가 되어줄 친구가 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조바심을 버리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해진다. 그러면 덩달아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확신이 생기고 의욕이 넘쳐난다. 더 이상 남이 주는 성적표에 연연하지 말자. 내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다. 나의 평가를 더 이상 타인에게 맡기지 마라.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되 그 길을 다른 이의 길과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헤르만 헤세. 인생의 마지막 아군은 내 자신이다.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내 마음뿐이다. 세상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절망에 빠지곤 한다. 외부 조건을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이럴 때 상황을 개선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외부 조건이 아닌 내부 조건을 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을 단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간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채우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책해봐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럴 바에는 마음에 긍정적 생각을 채워 상황을 달리 바라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세상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과 환경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자기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 그 결과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늘 상대에게 끌려다니게 된다. 반면 자신을 향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삶의 중심에 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변화나 방해 요소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책을 강구한다. 또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도 탁월하다. 나폴레온 힐은 스스로를 굳건히 믿는 방법으로 나의 가능성 확신하기를 제안한다. 힐은 자기 확신을 높여줄 수 있는 문구를 적어놓고 그것을 반복하여 읽으라고 말한다. 단, 그 문구는 현재 시제여야 한다.
말이다. 예를 들어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나는 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나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처럼 말이다. 이렇게 현재 시제로 다짐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자신을 향한 믿음이 강화된다. 내면이 단단하고 스스로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철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고 실패하지 않는 법이다. 세상에 유일하게 내 말을 듣는 존재는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모두가 나에게 등 돌릴 때도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 또한 자기 자신이다. 좌절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상황에 맞게 마음을 컨트롤한다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믿는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을 것이다. 괴테 가장 효과가 좋은 보약은 웃음이다. 일상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은 남보다 오래 살며 더 큰 행복을 누린다.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다. 나폴레온 힐은 웃음이 가진 힘을 여러 번 강조했다. 웃음은 가혹하고 냉정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단단한 갑옷이 되어준다. 심각한 문제가 당신을 찾아와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어보라. 당신의 절망스러운 감정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굳이 왜 인터넷과 뉴스의 온갖 시끄러운 이야기로 아침을 시작하는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명랑한 웃음과 다정한 온기가 감돈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우리는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아침의 기분이 그날 하루의 컨디션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사상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건강한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생각이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한다. 웃음은 우리를 해치는 부정적 생각을 몰아내고 건강한 생각을 하도록 이끈다. 음식이 신체에 영양분을 공급하듯 웃음은 생각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그로 인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웃음은 몸과 마음 모두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인생 전반에 걸쳐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준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절대 웃음을 잃지 말자. 가혹한 현실에 우리의 삶이 쉽게 잡아먹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맞서면 아무리 끔찍한 고통이라도 별거 아닌 것처럼 당당하게 딛고 일어설 수 있다. 이러나 저러나 힘들기 마찬가지라면 그냥 한번 웃어보자. 웃음은 또 다른 웃음을 낳아 하루에 한번 웃던 당신의 일상이 곧 웃음으로 가득 찰 것이다. 너무 심각해지지 마라. 절대 삶이 당신을 집어삼키게 놔두지 마라. 인생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웃을 수 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웃는 자다. 엘라 휠러 윌콕스. 감사의 밭에는 불행이 자랄 수 없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 나폴레온 힐은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인생의 눈부신 변화가 찾아온다고 확신했다. 실제로 그의 삶 또한 여러 고난이 있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기에 결국 빛을 볼 수 있었다. 감사하는 태도가 삶의 변화를 불러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자.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인생의 밝은 부분에 집중하면 어둡고 고통스러운 영역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할 수는 없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그것을 얻게 된다라는 오래된 격언이 감사에도 적용된다. 감사하는 마음에 집중할수록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진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면 선선을 베풀기 위해 자연스레 노력하게 된다. 선한 가치를 위해 노력하면 주변 세상이 당신의 선한 영향력으로 물든다. 그렇게 주변으로 퍼져나간 선한 영향력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 우리는 베푼 만큼 돌려받는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선한 가치에 집중하여 긍정적 생각에 적합한 심리 상태를 갖출 수 있다. 긍정적 결과를 거두려면 먼저 긍정적 생각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좋은 결과가 다시 좋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감사를 통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 결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넷째, 감사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털어버릴 수 있다. 걱정과 불안은 그 어떤 감정보다 사람을 쇠약하게 만든다.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갖자. 그러면 더 큰 수확을 기대하며 한 번 더 바다에 미끼를 던질 수 있다. 다섯째, 긍정적 기운이 담긴 감사는 기분 좋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게 해준다.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 메시지가 잠재의식으로 흘러 들어간다. 잠재의식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우리는 잠재의식에 감사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세상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보답을 한다. 호의와 배려에 감사할 줄 아는 이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우리는 감사 인사를 하면서 스스로의 인격을 높이고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다진다. 일곱째, 정중한 감사 인사는 전염성이 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다른 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 상대방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뿐더러 당신의 좋은 기운을 이어받는다.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보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라. 한때 잡초가 자라던 자리에 장미꽃이 필 것이다. 여덟째,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선은 선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 이는 꼭 감사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다. 도로에서 새로 출시된 자동차를 보고 마음에 들어 구매한 적이 있는가? 아마 새 차를 뽑은 이후에는 어딜 가도 당신의 차와 같은 모델이 눈에 띄었을 것이다. 어떤 것에 관심을 주면 자연스레 당신의 세상은 그것으로 가득 찬다. 마찬가지로 감사할 수 있는 요소를 찾으면 찾을수록 당신의 삶에 감사함이 더 깃든다.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아홉째, 감사한 마음에 집중하면 나머지 가치들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 선에 집중하면 다른 선한 가치가 더 큰 힘을 얻을 것이고 당신의 관심에서 멀어진 악은 힘을 잃게 된다. 우리 인생이 선으로 채워지는지 악으로 채워지는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나폴레온 힐은 주어진 물질적, 정신적 풍요에 감사해하며 삶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평생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았다. 우리도 감사를 표현하여 긍정적 기운을 전하고 선을 실천해보자. 선은 선을 부르고 이렇게 시작된 선순환은 마법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밝힌 작은 빛에는 어둠을 몰아낼 거대한 힘이 있다. 감사는 사고의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이며 감사에 깃든 힘은 행복을 2배로 키운다. G.K. 체스터튼. 롤모델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존경하는 사람을 최대한 본받아라. 이는 결코 영웅 숭배가 아니다.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나폴레온 힐은 종종 상상 멘토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상상 멘토란 고민이 있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여 조언을 구하는 자신만의 멘토를 의미한다. 그들은 역사 속의 위인일 수도 있고 평소 존경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이를 의심한다. 지금과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동기부여를 하는 행위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다. 나폴레온 힐에게 상상 멘토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미신이 아닌 단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편이었다. 힐은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 자동차왕 헨리 포드, 발명왕 에디슨 등 존경하는 멘토들과 함께 회의하는 장면을 상상했다. 힐은 상상 속 회의를 직접 진행하고 조언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러고 나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점을 고쳐야 할지 알 수 있었다. 조언자들은 힐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존경하는 스승, 배울 점, 많은 지인 등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당신만의 전담 코치진을 구성해라. 그러면 자신의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원하는 바를 더욱 빠르고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상상 멘토는 언제나 최고의 조언을 건넬 준비가 되어 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자신보다 능력 있는 자에게 조언을 구하라. 로버트 H. 슐러, 나폴레온 힐의 인생 수업. 세상에 도움이 되기 전까지 지식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혼자만 알고 있는 지식의 항아리를 비워라. 널리 베푼 만큼 보답이 돌아올 것이다. 베풀지 않을수록 더 가난해진다. 베풀지 않는 사람의 곁에 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그런데 한편으론 베푸는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받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주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남는다는 말인가? 나폴레온 힐은 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말했다. 꽃을 건네준 사람의 손에는 그 향기가 남아있다. 내가 선의를 베풀수록 나의 품성이 선함으로 채워지고 내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머물게 된다. 우리는 가진 것을 베풀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이 얻은 기회를 나누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회적 지도자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는 사람도 많다. 그들은 보상을 바라고 행동하지는 않는다. 오로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마음이 기쁨과 만족감으로 채워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베풀미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 선한 눈빛, 환한 미소, 그리고 작은 친절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러한 작은 베풀문 내 안에서 좋은 에너지가 되어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러니 타인을 위한 베풀매 인색하지 말자. 결국은 모두 나를 위한 행동이라고 믿자. 나폴레온 힐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권한다. 타인을 위해 베푸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 베풀물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 남의 도움을 받을 때 민폐를 끼쳤다고 여기는 편이라면 이제 그 죄책감을 내려놓자. 사람들이 서로 나누며 베풀고 또 그 도움이 내게 돌아와서 기꺼이 받을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다른 이에게 무언가를 받았다면 그 이상으로 베풀도록 노력하자. 아무것도 베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결국 아무도 곁에 남아있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오히려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 중 하나를 베풀면 그것은 2배, 3배로 늘어나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이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선행을 베풀었다는 생각은 모든 인간에게 자부심을 안겨준다. 세네카, 좋은 인생은 좋은 관계가 만든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자신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대부분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것이 신념을 지키는 일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로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고 일을 할 때도 원활하게 진행하기 힘들다. 혹시 중요한 일을 논의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밀고 나간 경험이 있는가? 그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의견을 들어준 것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일 확률이 높다. 아무리 자신의 주장이 옳은 것 같아도 세상에 완벽한 의견이란 없다. 다른 이와 논의하기 위해 책상에 마주 앉았다면 자기 고집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타인의 협력 없이 혼자 해결하고 극복하기란 절대 쉽지 않다. 힘들고 어려울 때 타인의 도움을 얻으려면 인간관계를 잘 다져놓아야 하고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아집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좋은 인간관계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과 공기처럼 인간의 성장과 발전에 꼭 필요한 가치다. 다른 사람과 힘을 합치면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고 해결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혼자였다면 절대 깨닫지 못했을 가치들도 타인과의 협력이 있으면 습득할 수 있다. 삶의 난관에 부닥쳤을 때 더욱 쉽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많이 베풀고 사람을 섬겨 주변에 함께할 이가 많은 사람이다. 물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남을 위하는 행동은 결코 손해가 아님을 알아두자. 당신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줄 테니 말이다.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일은 타인과 좋은 관계가 형성된 후에 추구해도 늦지 않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삶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꿈꾼다면 주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둔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큼 위대한 가치는 없다. 생택쥐페리. 세상은 진심을 다하는 자에게만 관대하다. 당신이 무슨 업적을 이루어냈는지보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이끌지 못하면 그 누구도 이끌 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 말에는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지혜가 담겨 있다.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겠는가? 뛰어난 리더는 지침을 내리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올바른 지침을 준수한다. 자신에게는 엄격하지 못하면서 남에게만 엄격한 사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존경은 강요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존경받는 이들은 아무것도 명령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존경심을 갖는다. 훌륭한 리더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맡은 역할에 자신감을 내비친다. 이들은 누구의 지시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본능적으로 가야 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리더는 군대 지휘관과 다르다. 사람들은 자신이 조직에 기여한 바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리더를 더 잘 따른다. 능력 없는 리더는 앵무새처럼 입에 발린 소리를 반복하지만 사람들은 이들이 늘어놓는 칭찬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사실을 금세 눈치챈다. 구체적인 피드백이 없는 지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조언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리더가 되고 싶다면 자신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발판으로 이용하거나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을 깔보고 흠집 잡는 행위는 리더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금세 외면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신의 리더십을 인정받고 싶다면 타인을 지배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섬기는 자세를 갖도록 하자.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리더의 자리를 내놓는 게 좋다. 그런 사람은 이미 리더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당신이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면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집중하며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더 생각하고 행동하자.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저희를 숨기고 아무리 자신을 포장하려 애써도 위선적인 행동은 금방 들통나기 마련이다. 당신이 성과를 냈을 때 진심으로 축하받을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라. 이를 위해서는 베푼 만큼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는 모두 진정성 있는 행동에서 비롯된다. 나폴레온 힐은 진정한 리더를 이렇게 정의했다. 리더의 가치는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는지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만약 당신이 리더라면 당신이 이끄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자. 함께 일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도록 격려하자. 실패하는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주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좋은 리더가 되어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건네는 눈인사부터 선하게 바뀔 것이다. 당신이 하는 행동으로 사람들이 더 많은 꿈을 꾼다면 당신은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 존 애덤스, 휴식을 게을리하면 더 큰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일을 할 때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휴식과 기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무시하다가는 크게 넘어질 수 있다. 시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재산이므로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하루에 약 8시간을 수면에 8시간을 일하는데 나머지 8시간을 여가를 비롯한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으로 사용한다. 나폴레온 힐은 이 중에서 개인 활동에 쓰이는 8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이 시간들이 모여 미래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는 개인 시간을 활용해 에너지가 다 떨어지기 전 충전해야만 한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휴식도 필요하다는 의미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매 순간 에너지를 소비한다. 매일 우리에게 지워지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가끔 의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무작정 앞만 바라보고 달리다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무조건 일하는 시간만 늘려 창의력과 생각하는 힘을 짓밟다 보면 그 끝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무기력증에 빠지는 번아웃이 기다리고 있다. 번아웃 상태가 오면 자아의 일부를 잃어버리게 되어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사라져 삶의 목적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귀를 기울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휴식이 필요하다고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낼 때 모르는 척 넘겨서는 안 된다. 사람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삶의 질을 높이는 충분한 수면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등의 기분 좋은 휴식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꼭 필요한 연료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휴식뿐 아니라 삶의 작은 변화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내면의 에너지가 쉽게 고갈된다. 이 또한 번아웃이 찾아오는 원인이다.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일상의 변화를 주는 새롭고 흥미로운 무언가를 찾아 상상력을 자극해야 한다. 그렇게 찾은 흥미거리는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준다. 활력이 되는 요소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짧은 산책이고 어떤 이에게는 친구와의 저녁 식사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은 책을 읽거나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을 좋아할 수도 있다. 일상에 지쳐 쓰러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긴장을 풀고 기분을 전환하여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당신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는 충분한가? 혹시 충전할 여유도 없이 다 쏟아놓은 상태는 아닌가? 지금 당장 마음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 자신에게 어떤 선물이 필요한지 마음에 대고 질문하라.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즐기며 당신의 삶에 기분 좋은 변화를 주도록 하자. 당신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뒤쫓아오는 불안감과 자책감을 던져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절대 당신의 행복과 여유를 포기하지 마라.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훌륭한 투자이다. 당신에게 무언가가 필요할 때 그 무언가를 위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우물이 마르면 그제야 물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벤저민 프랭클린. 용서할 수 없는 자는 사랑할 수 없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지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나를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만든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자신을 괴롭히거나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음속 증오는 양날의 검으로 칼을 맞는 사람과 휘두르는 사람 모두를 해칠 수 있다. 우리는 때때로 분노를 정당화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행동으로 표출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반응이다. 이럴 때 마땅히 분노해야 할 상황이라 생각해 한바탕 화를 쏟아내고 나면 속이 시원해진다. 하지만 후련한 기분은 금세 사라지고 곧 불편한 마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분노를 토해놓으면 처음에는 기분이 나아질 수 있으나 부정적 감정은 독과 마찬가지라서 서서히 사람을 망가뜨린다. 머릿속이 남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서 정작 자신에게 닥친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한다. 물론 분노를 원동력으로 삼아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분노로 인한 행동은 파괴적 행동을 유발하므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용서는 내 삶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자기 연민에 빠져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사는 편이 훨씬 쉬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비겁한 행동이다. 증오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덩치를 키우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증오는 영혼을 고통으로 얼룩지게 만들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아버린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당신의 행복을 망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을 조절해 눈앞에 낀 짙은 안개를 걷어내고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바라보라.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스스로를 위한 선택이다. 용서는 과거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미래를 넓혀준다. 파울 폐쇄. 불평은 외톨이가 되는 지름길이다. 내가 이룬 모든 인간관계는 나의 태도가 만든 결과물이다. 나폴레온 힐은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보다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훨씬 커다란 성장을 이룬다고 말한다. 힐은 자신의 저서 부의 신조크리드 포 리치즈에서도 부족함에 불만을 갖는 대신 주어진 것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라. 진심을 담아 건네는 감사의 말이 불평하는 소리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불평은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감사의 말은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처음엔 위로하려고 다가온 사람도 부정적 감정을 계속 받아주기 힘들어 떠나게 된다. 결국 불평이 많은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반면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끊이질 않는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찾고 칭찬한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옆에 머물면 기분 좋은 에너지가 넘친다. 가능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자. 불평하는 데 드는 힘과 감사하는 데 드는 힘의 양은 똑같지만 두 행동의 결과는 천지 차이다.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사람을 대할 때는 최대한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자. 잘 가꾼 인간관계는 소중한 자산이다. 불평으로 자신을 학대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즐거울 것이다. 버트런드 러셀. 나폴레온 힐의 인생 수업. 증오는 정원을 뒤덮은 잡초와
같다. 그대로 방치하면 사랑의 영양분을 빼앗아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가장 큰 실패는 자신감을 잃는 것이다. 나에게는 내 인생을 만들어갈 자격이 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라. 자신감은 상황 대처 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같은 일을 처리하는데도 자신감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신감이 있으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해진다. 그러나 자신감이 없으면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스스로 차단해버린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신감이 바닥치는 경험을 한 번쯤 했을 것이다. 스스로가 미숙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경쟁에서 뒤처졌으며 옆에서 함께 달리는 경쟁자가 훨씬 뛰어난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스스로를 향한 믿음과 해낼 수 있다는 의지는 귀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믿음을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 물론 필요한 순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감을 이끌어내기란 여간 쉽지 않다. 하지만 자신감은 우리의 의지로 회복할 수 있다.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 실패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자기 다짐을 반복해야 한다. 나폴레온 힐은 강한 다짐을 통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평소 자신의 자세로 만들라고 조언했다. 이렇게 긍정적 사고가 습관이 되어 잠재의식에 깊숙이 뿌리내리면 언제든지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자신감을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일을 하든 자신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금세 익숙해질 것이다. 작은 일부터 자신 있게 행동하면 큰 일이 닥쳤을 때도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과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떠올리면 새로운 일을 할 때도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오늘부터 당장 자신감 훈련을 시작하자.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다짐하고 눈앞에 놓인 작은 일부터 자신 있게 시작해보자. 가느다란 거미줄이 모여 단단한 밧줄을 만든다. 자신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동안 노력한 것들이 분명 빛을 발할 것이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말이다. 영혼을 파괴시키고 많은 이의 목표를 죽게 한다. 이 말이 당신의 머릿속을 점령하지 않도록 하라. 에드가 게스트. 게으름은 삶을 훔치는 은밀한 도둑이다.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는 나의 습관에서 생긴 결과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은 은밀한 도둑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의지를 앗아간다. 이 교활한 악당은 더 높은 꿈에 다가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다 보면 어느새 삶은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결국 우리는 게으름뱅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를 미루는 행위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미리 포기하는 것과 같다. 미루는 습관이 계속되면 실패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거듭하며 스스로의 운명을 설계한다. 선택을 미루다가는 결코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선택하라. 그리고 한번 선택했으면 미루지 말고 행동하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만을 하겠다는 태도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영감이 찾아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거나 완벽한 시간, 완벽한 장소를 찾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말 것이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오리라는 착각을 버려라. 도전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고 도전하기 가장 좋은 수단은 현재 당신에게 주어진 재능이다. 이를 깨닫는다면 미루는 습관을 고칠 수 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에머슨은 바로 행동하는 습관이 미루지 않는 힘을 길러준다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에머슨이 알려준 지혜를 매일 되새기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 셰익스피어도 자신의 시에서 우리는 지금 만조에 뜬 배와 같으니 지금 큰 바다로 나아가지 않으면 모든 일이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라고 말하며 때는 지금이니 미루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당신은 선장이 되어 키를 잡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겠는가? 아니면 인생이 만들어낸 거친 파도에 휩쓸리고 말 텐가? 미루는 습관은 당신에게 찾아온 배를 떠나보낸다. 지금 당장 행동하는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 물살을 가르고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라. 오늘의 식사는 내일로 미루지 않으면서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많다. 카를 힐티. 나를 바꿀 수 있으면 세상도 바꿀 수 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멀리 여행을 떠날 필요는 없다. 먼저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자. 매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은 수많은 방해물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투쟁하여 목표를 이룬 56인을 기리는 날이다. 1775년 영국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하고 다음해 7월 4일 13개 주식민지의 대표 56인이 모여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 전쟁이 끝나기까지는 그 이후로도 7년이 더 걸렸다. 56인의 대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속에서도 묵직한 신념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어 강한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나폴레온 힐은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자유를 쟁취한 이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56인의 서명이 담긴 독립선언서가 이날 미국의 자유를 가져다주지 않았다면 미국이란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56인 중 한 명이라면 다수를 위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길과 자신을 우선으로 하고 다수를 모른 채 하는 길 중 어떤 길을 선택하겠는가? 나폴레온 힐은 많은 이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며 그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세상을 위해서도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아낌없이 나누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사회를 위한 봉사와 나눔이 삶의 중요한 지향점이었다. 그들은 개인적인 성공보다는 자신의 부와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더 큰 삶의 가치로 여겼다. 이는 비단 유명인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모두 그러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삶과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을 다스리고 선한 마음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힘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다. 나를 바꾸는 힘이 곧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나의 신념은 내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고 행동으로 옮겨 삶의 의미를 얻는 것이다. 앙드레 지드. 품격은 사소한 행동으로 결정된다. 인품은 작은 행동에서 드러난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예의를 갖춰라. 영화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주인공 스크루지는 평생에 걸쳐 사람들에게 나쁜 행동을 일삼은 극단적 인물이다. 그는 그야말로 구제불능이다. 모든 사람을 증오했고 크리스마스가 선사하는 따뜻함에도 치를 떨었다. 그런 그에게 기쁨으로 느껴지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스크루지의 앞에 과거, 현재, 미래의 유령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유령을 통해 스크루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틀어졌는지 그동안 남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었는지 깨닫는다. 결국 그는 자신의 태도를 고치기로 마음먹는다. 영화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스크루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남은 삶 동안 1분도 낭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어. 이 짧은 다짐으로 스크루지는 순식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스크루지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자 주변 사람들도 달라진 그를 좋아하며 이야기는 끝이 난다. 성공하려면 훌륭한 성품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정작 훌륭한 성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드물다. 스크루지처럼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노력과
노력과 실천이 필수다. 노력하면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마음을 길잡이로 삼아 한 걸음씩 나아가자. 훌륭한 성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로 찰스 슈워브가 있다. 그는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 밑에서 일하면서 보너스를 $100만 수령했고 자신의 분야에서 이름을 떨쳤다. 슈워브는 사람을 좋아했고 고위 경영자부터 단순 노동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사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카네기는 뛰어난 사교성을 갖춘 슈워브를 고용해 회사를 크게 키울 수 있었다. 아무리 한 분야에서 똑똑하고 전문 지식을 갖췄더라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엉망이면 성공을 위해 그간 들인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거금의 선물과 같은 노력을 드릴 필요는 없다. 예의, 재치, 신뢰를 느끼게 하는 목소리, 악수를 할 때 굳게 맞잡은 손, 따뜻한 미소, 밝은 마음가짐과 같이 자칫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상대방은 당신의 사소한 행동에서 인품을 발견한다. 지금부터 훌륭한 인품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라. 누구를 마주하든 공손하게 대하라.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일주일 동안 예의를 갖춰 행동해보고 예의가 습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라. 인사를 건넬 때 미소 짓기, 따뜻한 한마디 건네기 등의 도전도 좋다. 30주 정도 노력하다 보면 남들이 봐도 인정할 만큼 훌륭한 성품을 갖추게 될 것이다. 당신이 올바른 길로 들어서는데 스크루지에게 찾아왔던 크리스마스 유령은 필요 없다. 지금 당장 훌륭한 성품을 갖추기 위해 행동하자. 어느 크리스마스 아침 스크루지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듯 당신의 삶에도 기분 좋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부가 있으면 남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지만 품위와 예의를 갖추는 데는 부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찰스 칼렙 콜튼. 부족하다는 생각이 가난을 부른다.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보자. 그런 다음 내가 가장 원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생각해보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면 어떤 기분일까? 막연한 꿈 같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으면 펜을 들고 막대한 불을 어떻게 사용할지 적어 내려가자. 이때 자신이 어디서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개인의 관심사와 가치, 신념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당신은 어디서 행복을 느끼는가? 당신의 노트에는 열정 가득한 취미 활동, 고급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우아한 저녁 식사, 이웃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훌륭한 책과 영화, 안락한 집과 가전제품, 귀엽고 충성스러운 반려동물, 사랑하는 가족 등이 적혀 있을 것이다. 이제 당신이 작성한 목록을 찬찬히 살펴보자. 돈이 없으면 이루어낼 수 없는 목표도 있겠지만 단순히 마음가짐을 달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도 있을 것이다. 태도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지위가 태도를 결정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스스로의 위치에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다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다. 너덜너덜한 신발에 불만을 가지기 전에 두 발이 온전하다는 사실에 감사하라. 매일 출근길에 나서며 투덜대기에 앞서 직장이 없는 자들의 서름을 떠올려라. 지난밤 남긴 음식을 억지로 데워 먹으며 얼굴을 찡그리기 전에 무료급식소를 찾는 사람을 생각하라. 자녀가 자신의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혀를 차기 전에 아이가 아프던 때를 떠올려보라. 풍요로운 삶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면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만족스러워할 만한 인생은 마음의 여유에서 비롯된다.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나가라. 이는 인생의 성공 계좌를 두둑이 채우는 자산이 되어줄 것이다. 이처럼 인생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 성공 계좌에 넣다 보면 세상에서 마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가지지 않은 것만 생각한다. 쇼펜하우어. 열정이란 엔진은 상상력으로 움직인다. 창의력은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열정은 행동을 부추긴다. 그렇게 시작한 행동은 오래 지속된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열정도 넘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계획을 세운다. 이들은 회사나 조직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그런데 종종 이들의 창의력과 열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 부족한 능력에 대한 콤플렉스로 똘똘 뭉친 선배나 상사들이다. 그들은 부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다라거나 시장성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며 어떻게든 억누르려 한다.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애초에 아이디어를 행동에 옮길 의지가 없거나 용기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무시하고 싶은 것이다. 상상력과 창의력은 행동력을 높이기 위해 영혼에 주입하는 연료다. 작가 줄리아 카메론은 창의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예술가를 살찌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혹시 자신에게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가?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에 온전히 몰두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당신의 내면에 숨쉬는 예술가와 만나서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다. 회사를 경영할 때도 이와 비슷하게 브레인스토밍 시간이 필요하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얻는 상상력과 창의력은 생산성에 불을 지피는 연료가 되어준다. 이 세상에 상상력이 없었다면 그동안 각종 기업에서 내놓은 수많은 제품과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다양한 문명의 1위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상상하는 시간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상상은 현실과 아무 관계없다고 단정 지으며 자유로운 상상을 즐기는 이를 망상에 빠진 사람 취급한다. 그러나 상상으로 창의력을 키워 꿈을 실현한 이들도 분명히 있다.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하며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가 그렇고 아름다운 경치를 오래 간직할 도구를 상상하며 카메라를 발명한 다게르가 그렇다. 이들은 창의력이 불러온 열정으로 거듭된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냈다. 당신에게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신속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 나아갈 원동력이 필요한지 고민해보라. 필요하다면 다음은 상상을 시작할 차례다. 당신의 영혼의 창의력이라는 연료를 주입하라. 상상 속을 거닐 시간을 따로 준비해두어야 한다. 토머스 머튼. 나폴레온 힐의 인생 수업. 모든 성취는 꿈을 꾸는 것에서 시작한다. 불의 세기가 강하면 온도가 높아지듯이 꿈꾸는 마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키우면 목표를 향한 열정이 강해진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조금도 수용하지 못한다면, 싫은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건넬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기에 앞서 단점부터 찾는다면 당신은 남들이 느끼는 행복의 절반도 누릴 수 없게 된다.